우리 인민들과 인민군 군인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혁명무력 건설 사상과 업적을 옹호고소하며 혁명무력 건설의 최전성기를 펼쳐가시는 경의하는 최고領導자 김정은 동지의領도 따라 주체조선의 영광스러운 승리 전통을 대를 이어 빛이어갈 열의에 넘쳐 있습니다. 조국해방전쟁 승리 기념관을 찾는 가계층 근로자들은 영적 조선인민군의 승리와 영광의 상징인 군기 제작을 위해 바치신 졸세 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 뜨겁게 되새겨보고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정규부대 건설이 심화됨에 따라 부대들의 수여하게 될 군기 제작 사업에도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48년 1월에 온화한 일꾼을 먼 가까이 부르시고 군기 제작 사업과 관련해서 알아보시면서 군기 도안의 세부에 이르기까지 정말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렇게 군기의 바탕은 공화국계의 바탕으로 하고 정면에는 국장을 그려놓으며 우와 아래에는 하늘색 바탕에 저국의 독립과 인민을 위하여 이 구호를 써놓으면 우리 인민군의 사명이 더 잘 살아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뒷면 중심에는 억악별을 그려놓고 거기에는 마치와 낫을 그려놓으면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인민 대중의 우수한 아들, 딸들로 조직된 인민의 군대라는 조선인민군의 사명이 더 잘 살아나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는 어머님께서 한 뜸 한 뜸 뜨시어 완성하신 이 군기를 몸소 보아주시면서 우리 수령님께서는 이제는 우리도 정규부대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고 먼저 기뻐하셨습니다. 이렇듯 위대한 수령님과 항일의 여성영웅 김정숙 어머님의 정력적인 지도에 의해서 나라의 첫 군기가 태어나게 되었고 1948년 2월 8일에는 열병광장에서 조선인민군 부대들의 이 군기가 펄펄 휘날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강사동무의 해설을 들으면서 1948년 2월 8일 열병식장에 시날렸던 이런 군기도 보고 또 제국주의자들을 타성하고 승리 열병식장에 시날렸던 이런 군기도 보았습니다. 저도 제대병사입니다. 병사 시절에 이런 촉구로만을 뗄 때 군기 앞에서 다졌던 이런 선수도 생각나고 또 마음이 성험해집니다. 세상에는 군대도 많고 군기도 많지만은 우리 인민군 군기처럼 승리와 영광만을 아래새겨온 군기는 없다고 봅니다. 경의하는 최고리 용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백두산에서 높이 울려주신 진격의 나팔 소리에 심장의 박동을 맞추어 혁명전통교양, 혁명정신무장사업의 고세찬 열풍이 온 나라에 차넘치고 있습니다.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 답사 행군길에 오른 조선인민 내무군 지휘성원들이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주체 45, 1956년 6월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 답사길을 개척하시던 나날에 들리시어 하룻밤을 묵으신 삼토공 귀툴집을 찾았습니다. 답사 행군대원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림산마을 사람들에게 삼지연 지구는 앞으로 대로천 혁명박물관으로 될 것이라고, 그때에는 이런 귀툴집은 찾아볼 수 없고 여기에 세상에 없는 훌륭한 도시가 일도속에 될 것이라는 뜻깊은 교시를 주신 데 대한 강사의 해설을 들으며 귀툴집에 보존되어 있는 사적물들을 깊은 감명 속에 돌아봤습니다. 답사행군 대원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염원, 강국염원을 빛나게 실현해 나가시는 경의하는 최고리 용도자 김정은 동지의 현명한 용도 밑에 산간문화도시의 전형으로 훌륭히 변모된 삼지연시의 여러 곳을 돌아보면서 혁명의 붉은 방패답게 우리 당과 제도, 인민을 결사보이할 할 결의를 굳게 가다듬었습니다. 이어 답사행군 대원들은 항일빨산 참가자들의 회상기 발표 모임을 가지었습니다. 백도전구에 새겨진 혁명 선열들의 피어린 투쟁사를 심장 깊이 체득하며 행군길을 이어가고 있는 전국 청소년 학생들의 백두산 미령 고향 지배로의 답사행군대가 서현지봉 미령과 무두봉 미령을 답사했습니다. 서현지봉 미령에서 답사행군대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작전적 구상에 따라 조선인민혁명군 부대들에 대한 군복, 무장장비 보장과 병상자 치료를 진행한 미령에 대한 해설을 들으면서 미령의 여러 곳을 돌아보았습니다. 이곳에서 답사행군대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명령을 결사관철한 항일혁명 투사들의 고귀한 녹과 자립갱생의 혁명정신을 깊이 체득했습니다. 무두봉 미령에서 답사행군대원들은
위대한 수련님께서 주체 29, 1940년 9월 서부대 성원들과 함께 이곳에 오시어 대원들에게 소알바령 회의에서 제시된 방침을 해설해 주시고 미룡이 중간 연락소의 사명에 맞게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수행해 나가도록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신 데 대한 해설을 들으며 졸세 위인의 촌출위인상을 다시금 깊이 새겨안았습니다. 황해남도의 독급기관 당 행정일꾼들은 9월산 비밀 근거지를 답사했습니다. 9월산 비밀 근거지는 항일무장 투쟁 시기인 1930년대 후반기부터 1940년대 전반기까지 위대 한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파견하신 조선인민혁명군 정치 공작원들이 황해도 일대에서 전민항쟁 준비를 위해 이용하던 거점이었습니다. 우리가 걷는 이 길에 항일혁명 선열들의 발자취가 오려 있다고 생각하니 무심히 대할 수 없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뜻을 받들어 항일혁명 선열들이 조국 해방을 안하게 하여 곧고 고른 이 길을 혁명의 기수봉을 이어받은 우리가 끝까지 걸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라손 시간의 일꾼들과 근로자들도 백두의 행군길을 끝까지 이어갈 절속에 의지 않고 사양산 혁명 전적지를 답사했습니다. 사양산 혁명 전적지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항일의 여성영웅 김정숙 동지께서 주체 34, 1945년 6월 몸소 이곳이 오시어 라진 해방을 위한 인민무장대의 작전적 임무를 확정해 주신 뜻깊은 곳입니다. 험한 산발의 눈길을 헤치며 사양산에 오른 답사자들은 위대한 수련님에 대한 항일혁명 선열들의 끝없는 충실성과 불타는 조국의 투쟁 정신을 본받아 오늘의 정면 돌파전에서 영예로운 승리자가 될 교리를 굳게 가다듬었습니다. 흉지산구육 청년동맹 일꾼들과 구육안의 고급중학교 졸업반 학생들이 오운 혁명 사족제 1호의 답사 행군을 진행했습니다. 오늘날 혁명전통경을 강화하는 것은 우리의 사상진지, 혁명진지, 계급진지를 더욱 강하게 한 필수적 교육입니다. 우리 구육청년동맹위원회에서는 혁명전통경 사업에 큰 의의를 표하고 여러 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구육안의 고급중학교 졸업반 학생들로 오운혁명 사족지 참관을 진행하고 참관 과정에 느낀 점을 가지고 혁명전통교양 주제의 웅변 모임, 지은글 발표 모임도 의의 있게 조직해서 사상교양 사업의 실효성을 더욱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사족제의 여러 것을 돌아보면서 이들은 비범한 사상리론적 예지와 연군수를 지니시고 20대 시절에 벌써 주체적 권군사에 특기할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신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의 촌출위인상을 가슴 깊이 새겨안았습니다. 이후 진행된 웅변 모임과 학생 선윤예술 선전대 공연을 통해서 학생들은 경의하는 최고 용도자 김종은 동지를 정치 사상적으로 목숨으로 결사옹이하는 사상과 신념의 강자들로 준비해 나갈 의지를 가다듬었습니다. 주체의 혁명 전통을 대루리어 빛나게 계승 발전시키자. 모두 다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 결정관 철회로 역사적인 당중앙위원회 12월 전원회의 정신을 높이 받들고 개천지구 탄광연합기업소의 일꾼들과 단부들이 1월 석탄 생산 계획을 넘쳐 수행한 기세 드높이 석탄 증산 투쟁을 과감히 벌여나가고 있습니다. 세외 들어와 위준학기업산이 모든 탄광들에서는 고속도 굴진 경쟁 운동이 힘있게 벌어지고 있는데 경쟁 열풍이 세차게 일어나고 있는 속에 굴진 실적이 부쩍 올라가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의 힘으로 석탄 생산을 힘있게 추동하기 위해서 대중적 기술력 진운동이 그 어느 때보다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최근에만 해도 개천 탄광에서 전기줄을 전략하면서도 전차의 운반 속도를 높이기 위한 기술력 진화물이 도입되어 보루과 소판 운반량이 대폭 늘어났고 공천 탄광에서 전차 수진 배달과 압축기 발구 마킹을 자체로 개발 도입하여 설비 가동률을 훨씬 높인 것을 비롯해서 연합기업 쪽으로 한 달 동안 10여 건의 구시력 진안이 생산에 도입되게 되었습니다. 석탄 생산을 누리자면 자재 부족품들을 최대로 전략하며 원가를 국력 줄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장항도 공급 탄광을 비롯한 연합기업 수완이 모든 탄광들에서는 전략 투쟁을 힘있게 벌이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탄차 배양의 수명을 누리기 위한 기술질 운동이 힘있게 벌어져
베어링 소모량이 지난해에 비해 3분의 1로 현저히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탄부들의 정신력을 최대한 발동시키기 위한 경제선동의 북소리가 힘있게 울려 퍼지고 대중적 기술혁신 운동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는 속에 이곳 연합기업소의 석탄 생산량은 나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뜻깊은 올해에도 기어이 다수학 통장원을 부를 일념 안고 농사차비를 알심있게 해나가고 있는 강남군 안의 협동농장들의 소식입니다. 장교 협동농장에서는 조수학지에서의 증산을 랭수 피해를 막으면서 지력을 높이는 데서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장의 한 20% 면적이 조수학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수학진원은 그 지력이 낮고 그다음에 범철이 냉수 피해를 세게 받습니다. 그래서 이게 범철 모내기 한 다음에 그 모사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또 아지치기가 누적되나니까 가을에 그 이삭수 확보가 결정적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운논에서 그 수면하는 찬물이 아랫논에 직접 들어가지 못하게 지금 그 논두렁 경계를 따라가면서 배수로들을 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95% 선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평균 전환적으로 유기질 거름을 20톤 냈는데 이 일량 가지고는 조수학진원에서 일반 논만큼 수확권을 낼 수 없기 때문에 어느 비료를 정부당 10톤씩 더 반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양 2억 이내 발효태비를 일반 포전은 2톤 냈는데 정부당 이거 조수학론들에는 한 톤씩 더 낼 목표를 세우고 지력을 높이는 사업을 좀 본격적으로 내밀고 있습니다. 랭스 피해를 막기 위한 사업과 함께 물 문제 해결에 영향을 집중하고 있는 상암협동농장입니다. 물이 부족한 데다가 랭스 피해를 심하게 받으니 우리 작업반에서 더 높은 알곡 수치를 낼 수 있는 것도 더 내지 못한 것이 이거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작업반 전면적에 대한 논들의 랭을 단번에 뽑아보자고 생각하고 군쪽으로 도와줘서 2,000m 남아되는 구간을 배수로 치기를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마감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가후 물이 부족한 논들에 물주머니를 국에 파놓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 자체 힘으로 올해 농사에 필요한 물을 얼마든지 보장할 수 있습니다. 령포 협동농장에서는 고름 생산을 늘려 지력을 높임으로써 조수학지에서의 알곡 증산을 위한 좋은 경험을 쌓고 일반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농업부문 청하회에서 이 다수학자들의 경험을 놓고 봐도 그렇고 우리 군에서 다수학을 내서 영웅이 된 최성옥 동무의 경험을 놓고 봐도 그렇고 지력을 높이는 문제가 절실히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농장에서는 현재 이제 고름 실어내기를 정부당 18톤 정도 냈습니다. 한편으로는 신양이업 발효태비를 2톤 내자고 계획을 했댔는데 야 이거 속톤 내보자. 그래서 목표를 높이 세우고 이 사업에 지금 온 농장이 떨쳐나서고 있습니다. 또 포전 분담자들의 역할을 높여서 집집마다 흑보산 비료, 닭배 설비를 비롯한 여러 가지 대형 비료를 이제 많이 생산하기 위한 목표를 세우고 이 사업이 이제 경쟁 열풍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력을 최대로 높여서 우리 농장에서도 올해 최고 수확연도 수준을 기어이 돌파하자고 합니다. 평양시 안의 여러 단위들에서 고상하고 건전한 도덕기풍을 확립하기 위한 교양 사업을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서성구역 여명위원회에서는 구역 안의 여명원들에 대한 교양 사업을 짜고 들어 사회의 세포인 가정에 사랑과 정이 흘러넘치고 우리의 일심 단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데 적극 이바지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함안사송이라고 가정이 화목해야 모든 일이 다 잘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명원들 모두가 가정주부들이고 또 자식을 둔 어머니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구역 여명원에서는 여명 해설대 활동, 또 여명예술 선동대 활동을 비롯해서 교양 가투, 직간 반주를 통한 도덕교양 사업을 정상적으로 중단 없이 이렇게 진행함으로써 가정에서 우리 부모들이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자식들에게 교양이 되고 번복이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계기들의 축하 무대도 조직해서 자녀 교양을 잘하고 있는 이 여명원들, 특히 자식들을 훌륭히 키워서 적보의 처소에 내세운 이 여명원들을 적극 내세워주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첨어생 축하 모임, 환송 모임 또 정상적으로 우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가정에 우리 여명원들 모두가 어머니로서
여성 혁명가로서의 책임과 본분을 다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평양의학대학 기초의학부 초급청년동맹위원회에서도 도덕교양을 여러 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해서 청년대학생들이 고상하고 혁명적인 도덕 풍모를 지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도덕교양을 강화하는 데서 새것에 민감하고 진실성이 강한 청년대학생들의 심리적 특성에 맞게 그들이 비사지적 현상을 철저히 배격하고 또 고상하고 아름다운 도덕생활 기풍을 확립하도록 하는 데 중심을 두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에게 지켜야 할 예의도덕, 강의도덕, 학생 허사간 오늘의절, 옷차림과 무리단장을 청년 대학생답게 사회주의 생활 양식에 맞게 하고 다니도록 하는데 큰 힘을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덕교양 자료를 보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생활에 구현하게 한 사업과 이 텔레비전과 모범 학생 소개판을 이용하여 도덕생활에서 모범인 청년대학생들의 모범적 소행 자료들을 사진과 함께 널리 소개 선전하고 정말 이렇게 하니 학부 안의 청년대학생들 속에서 도덕생활 측면에서 긍정적 소행 자료들이 나를 따라 늘어나고 있습니다. 내일은 정월 대보름입니다. 이날을 민속명절로 세워온 우리민의 고유한 풍습에 대해서 사회과학원 민속학연구소 일꾼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정월 대보름 명절은 이제 새해 첫 달에 떠오르는 이제 보름달을 바라보면서 농업 생활을 이제 위주로 해온 우리 민족이 이제 그해 농사가 잘 되기를 떠오르는 달에다가 소원하던 여기서 이제 유래되었습니다. 이 정월 대보름과 관련하여 이제 19세기에 편찬된 동국 세시기에는 이제 그 16세기 사람인 차천노가 쓴 이제 시를 인용하면서 그때 사람들은 이제 정월 대보름이 오기만 기다렸다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월 대보름은 예로부터 이틀에 걸쳐서 이제 세워왔습니다. 14일 날을 이제 작은 보름이라고 하고 이 15일 날을 이제 대보름날이라고 하였는데 우이래들 가운데서 주요한 그 민속놀이로는 이제 놋가리 때 세우기, 그다음에 연 띄우기, 그다음에 윷놀이와 같은 이제 농사와 관련된 민속놀이들이 이제 진행되었습니다. 이 정월 대보름부터 이제 그해 농사 차비가 시작된다는 의미에서 또 오곡이 이제 풍년이 들라는 의미에서 이 오곡밥을 해 먹었고 말린 나무들과 이 산나무들을 가지고 9가지 이제 마른 나무를 이제 해 먹으면서 명절을 즐겼습니다. 려명거리에 자리 잡고 있는 황금노을 식당에서 정월 대보름을 앞두고 우리 인민들이 즐겨 먹는 민족 음식을 특색 있게 만들어 봉사하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은 정월 대보름날을 설명절 다음 가는 민속명절로 크게 세워왔다고 합니다. 보통 정월 대보름은 음력 1월 14일부터 시작되는데 15일 아침에는 도피지 않은 찬술을 마시는 풍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날에는 대표적인 민속 음식으로서 오곡밥과 9가지 마른 나물 반찬을 먹습니다. 우리 식당에서는 흰쌀과 수수, 기장, 팥으로 만든 오곡밥과 함께 말린 거사리, 가지, 버섯 등으로 만든 9가지 나물 반찬을 준비하는 데 큰 힘을 놓고 있습니다. 정월 대보름날에 마른 9가지 나물 반찬을 먹는 데는 이날에 말린 9가지 나물 반찬을 먹어야지만 한 해에 앓지 않고 더위를 막으며 건강하게 보낼 수 있다는 뜻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작은 보름인 오늘 점심에도 우리 식당에 많은 손님들이 찾아와서 국수를 들었는데 내일 정월 대보름 봉사도 보다 친절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봉사 준비를 짜고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계탕과 우리 식당의 특색 있는 음식들인 양고기 전골과 수산물 전골 그리고 불고기 봉사도 함께 진행하여 찾아오는 손님들을 더 기쁘게 해주려고 합니다. 지금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중국을 벗어나 세계 여러 나라와 지역에도 계속 확대되면서 세계를 불안과 공포 속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가 발표한 통계 자료에 의하면 6일 24시 현재 국내에서의 사망자 수는 전날에 비해 73명 증가해서 636명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6일 현재 비루스 감염자는 31,161명, 중증 환자는 4,821명으로 증가했습니다.
또한 전염병에 걸린 것으로 의심되는 환자 수는 26,359명이고 완쾌돼서 퇴원한 사람들의 수는 1,540명이라고 합니다. 이 밖에도 18만 6,045명이 의학적 관찰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5일 무안시에서는 갓 태어난 아기가 신형 코로나 비루스에 감염됐다고 합니다. 아기 어머니는 해산하기 전에 이 비루스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인 상태였으며 해산 후 갓난 아기가 30시간 만에 신형 코로나 비루스에 감염돼 있었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합니다. 신형 코로나 비루스 감염증은 현재 우리나라와 인접하고 있는 중국의 련영성, 흑명강성, 길림성과 남조선에서도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7일 현재 남조선에서는 비루스 감염 환자들이 24명으로 증가했고 중국의 동북 삼성에서는 300여 명의 감염 환자들이 발생했습니다. 이로써 지금 신형 코로나 비루스 감염자는 세계 28개 나라와 지역에서 630여 명에 달했습니다. 신형 코로나 비루스 감염증 진단과 관련해서 새로 밝혀진 자료에 의하면 일부 감염자들 속에서 검사를 하면 처음에는 음성으로 나오다가 병세가 악화돼서야 양성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신형 코로나 비루스는 환자의 기침이나 재채기를 통해서 전염되며 비루스에 감염된 환자의 대소변을 통해서도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 비루스는 무증상 상태에서도 전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재확인됐습니다. 이번에 오히려 전문가들이 신형 코로나 비루스의 전염 경로에 대해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비루스에 감염된 환자가 이용한 출입문 손잡이에서 신형 코로나 비루스 핵산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또한 휴대용 손전화기, 컴퓨터 건반, 수도꼭지를 비롯해서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이용하는 물건들이 비루스의 간접 전파를 처리하는 경로로도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신형 코로나 비루스 감염자들의 사망 원인을 병리학적으로 분석했습니다. 그에 의하면 이번에 발생한 신형 코로나 비루스는 인체 내에 침습해서 먼저 폐를 공격하여 급성 폐염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이때 구급 치료를 따라 세우지 못하면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폐 기능이 소실되어 호흡곤란 증상이 나타나며 나아가서 사망까지 초래한다고 합니다. 현재 신형 코로나 비루스 감염으로 인한 사망자들은 대부분이 50대 중반부터 60대 사이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지난 3일 중국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무안시에서 신형 코로나 비루스 감염으로 인한 사망률이 4.9%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로써 무안시의 사망자 수는 국내 사망자 수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발표한 통계 자료를 보면 지금 국내에서 의학적 관찰자들의 수는 18만 명 이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의학적 관찰자에 속하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의학적 관찰자에는 교실과 방안, 병원 호실, 자동차 안을 비롯해서 밀폐된 환경에서 확진자나 의진자 또는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인 사람들과 가까이 접촉했지만 그에 따르는 효과적인 보호 대책을 취하지 않은 사람들이 속한다고 합니다. 또한 발병 지역과 병이 계속 전파되는 기타 지역을 여행한 적이 있는 사람들도 의학적 관찰자에 속한다고 합니다. 신형 코로나 비루스 감염증 피해에 대처해서 중국 정부에서는 방역 사업을 현식이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틀어주고 나가고 있습니다. 병원 침대를 더 늘리고 호텔과 경기장, 체육관을 비롯해서 의진자, 경증 환자, 의학적 관찰 대상들을 집중 치료하는 장소로 이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치료 방안을 합리적으로 세우고 중의학과 신의학의 결합을 강화해서 임상 치료의 효율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용 보호복, 마스크 등을 생산하는 기업들의 운영 재개를 추동하고 생산 잠재력을 최대한 동원하며 여러 가지 방식으로 생산 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신형 코로나 비루스 감염증이 우리나라에 절대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한 중요한 방법의 하나가 바로 이 사람들이 개체 위생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은 신형 코로나 비루스 감염증을 철저히 막기 위한 대책이 하나인 마스크 착용 상식과 방법에 대해서 전문가의 얘기를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마스크는 얼굴을 보호하거나 추위를 막기 위해 만든 것인데, 이런 마스크는 찬 공기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하고 호흡기 점막의 면역 기능을 유지하는 데서는 일정한 작용을 합니다. 그러나 신형 코로나 비루스와 같은 악성 비루스의 감염을 막는 데서 효과적이자면 보통 마스크보다는 의료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또한 마스크를 끼거나 벗을 때 꼭 마스크 겉면을 만져야 하며, 마스크 하나를 한나절 이상 끼지 말고 자주 갈아 끼거나 소독해서 착용해야 합니다. 모두 다 위생 상식을 잘 알고 예방 대책을 철저히 세워 신형 코로나 비루스 감염증이 우리나라에 절대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데 적극 이바지해야 할 것입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소이안 지역에 구름이 많이 끼면서 평안북도의 여러 지역과 평양시, 남포시, 황해남도의 일부 지역에서 오전과 오후 한때 약한 눈이 내렸으며 그 밖의 지역에서는 주로 개였습니다. 오늘 평양의 제일 높은 기온은 영하 2도로서 평년보다 4도 낮았습니다. 오늘 밤 소이안 지역에 구름이 많이 끼면서 해주를 비롯한 황해남도의 일부 지역에서 한때 약간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백두산 지구를 비롯해서 량강도의 일부 지역에서도 한때 약간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는 주로 개이겠습니다. 내일은 2월 8일 토요일 음력으로 정월 대보름입니다. 내일 백두산 지구를 비롯한 량강도의 여러 지역에서 지형의 영향으로 새벽과 오전에 약간의 눈이 내린 후 개이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는 주로 개이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낮부터 전반적 지역의 기온이 오늘보다 더 높아지면서 날씨는 한결 푸근해지겠습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제일 낮은 기온은 영하 6도, 내일 낮 제일 높은 기온은 2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룡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새벽과 아침에 약간의 눈이 내린 후 개이겠습니다. 해산시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새벽과 아침에 약간의 눈이 내린 후 개이겠습니다. 강계시는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청진시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함흥시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원산시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신의주시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평송시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사리본시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해주시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개송시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내일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풍소지방으로서 영하 28도 정도겠으며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고본지방으로서 7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양독지구의 날씨를 보면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이겠으며 낮은 기온은 영하 10도, 높은 기온은 0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마식용지구에서는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이겠으며 낮은 기온은 영하 10도, 높은 기온은 영하 2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내일 조선 동해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가까운 바다에서 1 내지 1.5m로 먼 바다에서는 1.5 내지 2m로 일겠으며 흐렸다가 개이겠습니다. 조선 소해 해상에서는 북서풍이 7 내지 10m로 불다가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1 내지 1.5m로 일다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주로 개이겠습니다. 모레 조선 동해 해상에서는 북서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가까운 바다에서 0.5 내지 1m로 일다가 1 내지 1.5m로 먼 바다에서는 1 내지 1.5m로 일다가 1.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남소풍이 4 내지 7m로 불다가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다가 1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계속해서 지난주 날씨 특징과 다음 주 예견되는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주 날씨 특징은 3일까지 기온이 평년보다 높았으나 4일부터 찬 대륙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찬 바람이 불고 기온이 급격히 내려가서 올해 겨울에 들어와서 가장 심한 추위가 나타난 것입니다. 제일 추웠던 5일과 6일 지역별 평균 최저 기온을 보면 북부 내륙 지역에서 영하 26.6도, 중부 내륙 지역에서는 영하 16.7도, 서해안 지역에서 영하 13.8도, 동해안 지역에서는 영하 13.5도였습니다. 특히 전국적으로 가장 낮은 기온은 6일 부존 지방에서 영하 39.2도로 간축됐습니다. 그리고 5일 백두산에서의 최저 기온은 영하 37.5도였습니다. 다음 주 2월 9일부터 14일까지 예견되는 날씨는 다음과 같습니다. 9일에 북부 지역을 지나가는 저기압골의 영향으로 북부 내륙과 함경북도의 일부 지역에서 약간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10일과 11일에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주로 개이겠습니다. 12일에 저기압골의 영향으로 중부 이남의 여러 지역에서 비가 내릴 것이 예견됩니다. 13일과 14일에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주로 개이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의 기온은 평년보다 높아져서 날씨는 푸근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 예견되는 지방별 날씨를 보시겠습니다.